라이카 주미크론 28mm 렌즈를 개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용 설명서,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라이카 렌즈가 들어있네요. 가죽 파우치에 들어있는데 에스테스 리더, 진짜 가죽이다 이래가지고 가죽 파우치에 렌즈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네요. 별도로 꺼내서 이제 렌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후드가 딱 이렇게 끼워져 있고, 이렇게 오픈되고, 대부분이 관광 렌즈들은 이렇게 후드를 끼워서 많이 쓰죠. 50mm인가 90mm 렌즈라든가 이런 좀 준망원 렌즈들은 후드를 잘 안 쓰는데, 관광 렌즈들은 이 후드를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런 좀 광학적으로 좀 취약하지요. 그래서 후드를 끼워주는 게 좋습니다. 살펴보니까 모양새가 상당히 좀 예쁘네요. 외관을 보면 좀 특징이, 보통 우리가 그 관광 렌즈들은 이제 28mm, 16mm를 갈수록 이 초점거리가 짧아지잖아요. 초점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렌즈 이 길이가 얇거든요. 이건 뭐라는 이게 납작하다고 하나요? 납작해야 되는 게 광학적으로 맞는데, 요즘은 렌즈의 이게 설계 특성상 관광 렌즈들도 이게 이 축이 이렇게 길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이게 얼핏 보면 또 50mm 렌즈처럼 길잖아요, 이게요. 그것은 이제 렌즈의 설계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구나 이 렌즈는 비구면 렌즈라는 아스페리칼 렌즈가 한에 들어가 있죠. 이 렌즈는 2000년도에 그 렌즈를 발표하고 2001년도부터 판매가 된 렌즈라고 합니다. 물론 한 2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의에 보면 올드 렌즈에 가깝죠.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좀 필름 카메라에 특화되었다기보다는 디지털 카메라에 좀 특화되게 그렇게 설계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렌즈를 보면 뭐 구형 렌즈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신형 렌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렌즈를 사게 된 계기는 물론 뭐 장비병도 살짝 있지만, 요즘은 이제 또 영상 시대고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올드 렌즈 가지고 찍기에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렌즈를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 뭐 세월은 오래됐지만 그 라이카 렌즈들이 대부분이 상태가 좋지요. 왜 그러냐면 이 라이카 렌즈는 워낙 또 고가품이고, 또 라이카 렌즈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매니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렌즈를 굉장히 좀 애지중지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저도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마치 뭐 자식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20년, 30년을 써도 여기 기사 하나 안 나고 참 외관이 깨끗하게 곰팡이 안 끼고 그렇게 보관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고가이기 때문에 또 보관을 잘 해야 또 중고로 팔 때 제값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금액을 떠나서 진짜 그 렌즈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하지요. 근데 대부분이 라이카 매니아들은 그런 렌즈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필터는 직경이 46mm 필터를 쓰네요. 코팅을 이렇게 보면 좀 비스듬히 이렇게 보면 코팅은 그린 코팅이죠. 보통 코팅이 예전에는 블루 아니면 퍼플이었는데 참 호박색도 있었죠. 근데 요거는 좀 특이하게 렌즈를 이렇게 비스듬히 보면 이 코팅이 그린색이 비치죠. 그래서 그린 코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처음 보지만 나름 뭐 그린 코팅 색깔도 괜찮네요. 그리고 이 조리개 수치를 살펴보면 이 최대 조리개 수치 값이 2잖아요. 라이카 렌즈는 그 분류를 할 때 이제 룩스 계열이 있고 크론 계열이 있죠. 그 크론 계열은 요 조리개 수치가 최대 조리개 값이 2입니다. 그 50mm 주미크론 니지드가 있고 35mm 주미크론이 있죠. 특히 35mm 주미크론을 사람들이 보통 좀 전설의 렌즈를 6군 8매라고 부르죠. 근데 35mm 주미크론 그건 잘 못 알아들어도 6군 8매큼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렌즈가 나옴으로써 크론 렌즈도 광각으로 이렇게 입성하게 된 거죠. 그전에는 35mm가 최대의 넓은 각이었는데 이 크론 28mm가 나옴으로 해서 이제 광각의 영역에 진입했다. 그래서 이 렌즈에 이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리개 값이 2라는 것은 상당한 기술 개발이죠. 왜냐하면 광각으로 갈수록 이 조리개 값이 굉장히 커져야 돼. 이 값이 보통 뭐 8, 5.6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광각은. 그런데 광각 렌즈이면서 2까지 이렇게 발전시켰다는 것은 엄청난 광학적 기술 개발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대단하죠. 예전 같으면 이 꿈도 못 꾸는 렌즈입니다. 어떤 간에 이런 렌즈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 필터는 46mm 라이카 이게 메딘 저먼인데 요즘은 메딘 저머니 필터 구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또 다른 데 가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필터는 소모품이지만은 그래도 이게 좀 필터가 또 멋스러우면 좋죠. 라이카는 좀 멋으로 쓰는 그런 맛도 좀 있죠. 꼭 사진을 찍기 위해서 라이카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또 멋으로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솔직히 좀 그 양심에 찔리기도 합니다. 외관은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그러면 이론적으로 재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품질 보정서인데 초점이 잘 안 맞나? 라이카 카메라 AG, 지금은 AG죠. 예전에는 라이카가 이 GmbH였는데 이제 회사가 자꾸 합병되고 하면서 이게 AG로 됐죠. 요 말은 뭐 품질 보정서다 이 말이고 여기 내용은 이렇게 보면 뭐 영어로도 쓰고 독일어로 쓰는데 이 영어로 쓰는 것만 같은 말인데 영어로 쓰는 걸 보면 이 라이카 제품은 많은 여러 공정 과정에서 아주 숙련된 사람에 의해서 꼼꼼하게 점검되었다. 그리고 이걸 확인하는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상당히 좀 이렇게 써놓으면 신뢰감이 가죠. 믿음이 가고. 이건 품질 보증서를 살펴볼 거고요. 다음은 제품 설명서인데 제품 설명서를 한번 여러 나라 각국 언어로 되어 있네요. 제품 설명서라는 게 우리가 뭐 다 알죠. 제본이라고 하죠. 이렇게 단면도 이렇게 보여주네요. 6군 구매 렌즈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명칭을 적어 놓은 거고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제본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각이죠. 화각 76도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물리적 특성이죠. 우리가 50mm 렌즈는 74도 정도 되죠. 74도 정도가 되고 35mm 렌즈는 64도 정도가 되고 28mm가 되면 이건 화각이 76mm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엘리멘트 렌즈 숫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9매 60 9매 렌즈이면서 특이하게 아스파리칼 렌즈가 하나 들어가 있다. 1매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필터 크기는 46 그리고 최소 조력의 수치 16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무게는 270g 그리고 렌즈 군 중에 가장 큰 렌즈의 직경은 53mm 그리고 프론트 렌즈 다이아메터 요 렌즈의 제일 앞부분 렌즈죠. 요거의 다이아메터가 직경이 48mm에 해당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재원 설명을 마치고 이 렌즈의 특성을 보면 우리가 광각 렌즈로 갈수록 물리적 법칙, 광학적 원리에서 이게 베네띵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베네띵이 뭐냐면 이 렌즈가 광각을 워낙 넓은 면적을 비치다 보니까 이 렌즈 전체에 빛이 골고루 가지 않고 좀 한쪽 방향으로 쏠리거든요. 균등하게 갈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 끝부분, 갓부분들이 조금 해상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갓부분이 좀 약간 거무틱틱하게 나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베네띵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물리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없앨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학자들이 이걸 없애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왔죠. 그래서 이 렌즈의 특성은, 이 28mm 줌이 그런 렌즈에서는 이 베네띵이 굉장히 베리 리미티드, 굉장히 제한적이다. 좀 좋다는 렌즈죠. 참 좋다는 그런 말이죠. 특히 f5.6에서는 완전히 베네팅이 사라진다. 물론 뭐 조리개 2나 2.8 이런 데서도 베네팅이 눈으로 알 수는 없어요. 눈으로 띌 정도의 그런 베네팅은 없죠.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베네팅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5.6에서는 베네팅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사용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별 의미가 없고, 여기서 하나 주의사항은 그 렌즈를 닦을 때 여기서 사용 설명서에 그런 설명을 써놨는데, 보통 사람들이 렌즈를 닦을 때 이게 보면 천으로 이렇게 융이라고 하죠. 굉장히 부드러운 천으로 이렇게 닦는데, 그거를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아주 뭐 몇만 분의 현미경으로 보면 그 천에도 아주 미세 입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렌즈와 닦을 때 마찰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천으로 닦는 것도 이 귀한 렌즈 앞에 상처를 준다. 그 상처라는 게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론적으로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원리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렌즈 필터는 닦을지라도 알은 절대 아무리 부드러운 천이라도 알은 닦으면 안 되고 이렇게 푹푹이를 이렇게 불어버리는 게 좋다. 사용 설명의 전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진짜 천으로 꼭 닦아야 될 수밖에 없다면 꾹 눌러서 닦는 게 아니고 슬쩍 이렇게 그냥 중심부부터 가로 이렇게 닦는 거죠. 꾹 누르면은 일단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렌즈는 융으로 닦기보다는 이렇게 푹푹이로 풀어버리는 게 좋다. 그리고 천으로 닦을 때 어쩔 수 없이 닦을 때는 꾹 누르지 말고 그냥 슬쩍 이렇게 닦아주는 게 좋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하면 그 융도 좀 좋은 걸 써야지. 그게 어떤 좀 사고를 융해 보면 화학적인 그런 물리적 성질이 남아있는 그런 융이 있거든요. 그런 융으로는 닦지 말라, 자제하라, 그런 사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초보 유튜버로서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화질에 대해서 자꾸 좀 또 갈증이 나더라고요. 컨텐츠는 시원찮으면서도 또 화질은 또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귀가 얇아가지고
필름에 특성된 옛날 렌즈로 찍는 것보다는 디지털 카메라에 좀 특성화된 현대적인 렌즈로 찍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갖게 되었고, 좋은 물건을 보면 좀 사고 싶은 그런 장비병도 약간 한 몫을 했고, 그래서 참 어렵게 마음 먹고 이 렌즈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렌즈 설명도 하고 또 기록으로도 남겨놓고, 그리고 또 자랑질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목적에서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어떤 허접한 영상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두서없이 각본 없이 이렇게 막 나오는 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도 있고 말이 막 이렇게 중복되고 엉킨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쳐보니까 그렇다 생각하시고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고, 어쨌든 귀한 시간 내서 봐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